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백호 채널의 백호입니다. 오늘은 제가,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음, 보통 한 번씩은 늘 말하는 것 같아요, 제가. 위로 영상을 올릴 때마다 자주 말하는 것 같은데, 이제 죽고 싶은 생각이나, 한 번쯤은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.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? 저는 그런 생각이 보육원에서 많이 들었어요. 그런데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, 저는. 왜냐면 사람마다 각자의 힘든 게 있잖아요. 어, 솔직히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. 자랑은 아니고, 어, 저는 오늘 또 실수를 저질렀어요. 저도 모르게 아빠가 쓰지 말라는 커터칼을 제 손에 들고 있었어요. 그래서 화장실로 갔죠. 얼굴 세수나 하려고. 정신 차려라고. 그런데 또 면도기를 들고 있더라고요, 제 손엔. 제가 자해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 했지만, 스스로 자해, 일단은 해가지고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라고 하잖아요, 자해는. 그런데 제가 이제 어, 보육원에서 입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았어요. 이게 이순신 장군님의 명언이신데요. 그게 있죠. 살고자 하면 죽고, 죽고자 하면 산다. 그래서 전 보육원에서 8년간 죽기 살기로 싸웠죠, 계속. 그렇게 이 결과로 집에 온다는 버킷리스트 한 개는 해결했어요. 근데 왜 자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냐? 차라리 보육원에 다시 가고 싶은 거냐? 아니면은 뭐 보육원에서 트라우마로 남았냐?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보육원에서 까까이를 좀 맞았어요. 그러니까 까까이가 주먹으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겁니다. 이해하기 쉽게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급격하게 살이 찐 이유가 있습니다. 어, 제가 뭐라 할까? 어, 제가 자해 강도가 은근히 세요. 이게 또 뭔 상관이냐? 뭐 하다가 이상한 이야기로 흘러가냐? 죄송합니다. 제가 이런 것도 병인 것 같아요. 웃을 게 아닌데 웃는 건가 모르겠네.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쯤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해를 한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저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는 말 못하죠. 자연스러운 건 아니에요. 자해하는 게 자랑스럽고 그런 것 같진 아니에요. 왜냐면 자해는 우리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친 흔적이지만 제가 또 불교여서
불교 쪽으로 관한 얘기를 좀 드리자면, 아마 요즘 분들은 거의 기독교거나 천주교실 거예요. 근데 불교 쪽으로 좀 알려드리자면, 부모님이 몸을 주셨는데 그거를 해한 것은 지옥으로 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. 근데 저는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. 믿는데 자꾸 저도 모르게 손에 자해도구를 들고 있게 돼요. 그러니까 제가 어제 또 큰일 날 뻔한 게, 어제 문방구를 갔어요. 저희 집 근처에 문방구가 있거든요. 지금은 이름이 좀 바뀌었지만.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단돈 200원에 커터칼을 파는 게 있었어요.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거를 계산대로 들고 가고 있더라고요. 이래서 습관이란 게 무서운 거다라는 말이 좀 이해되기도 하는데, 근데 왜 이런 게 위로냐? 그냥 네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냐? 이러실 텐데, 실은 제가 어, 어, 제가 듣는 노래가 딱 너무 부정적이래요, 아빠가. 왜냐면 이제 제가 듣는 노래가 좀 부정적인 이유가 제목부터가 부정적이래요. 솔직히 아무리 슬픈 노래를 들어도 그런 급은 아닌데 너는 너무 심하지 않냐? 라는 걸로 이해가 됐거든요, 저는. 그런데 또 제가 그 노래를 듣는 이유가 그걸로 죽기 살기로 버텼어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. 어, 이것만 하면 행복해지겠지? 이것만 하면은 행복해지겠지? 저것만 하면 행복해지겠지? 이게 진짜 마지막이겠지? 이러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지 않았을까 해요, 저는. 저는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했어요.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엄마랑 아빠는 나 없어도 잘 살지 않았을까? 이러다가 유튜브 본사에서 또 노딱 같은 건가 경국자인가 그걸 먹을 것 같긴 한데, 제 자신의 생각입니다, 그냥. 그리고 경고장이 날라왔는데 대체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. 그 저작권, 그 노래 영상은 지웠거든요? 왜냐면 저작권이 걸려가지고 지웠어요. 한 개를 지웠는데 경고장이 날라왔더라고요. 부적절한 거를 올리면은, 어, 그 유튜브 그거에서 탈퇴될 수 있다. 그런 경고장을 먹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팡이 리뷰에다가, 여러분 제가 경고장을 먹었는데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는데,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살이 많이 쪄서 지금 살에 3kg를 빼야 하는데 못 빼고 있어요. 왜냐면 제가 이제 운동을 하려고 해도 힘이 없어요. 분명 밥을 많이 먹었는데 힘이 없어. 죄송해요. 또 다른 얘기로 가버렸네요. 뭐 일단 하던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인생 포기하려고 뭐 사람이 없는 곳을 찾는다라는 네이버의 말을 좀 봤어요.
근데 뭔지 모르게 한 개 한 개 다 공감이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쳤을 때는 번개탄을 어디서 팔나요? 근데 번개탄을 피면은 우리 아빠랑 엄마도 잘못하다가 어떻게 되실 수가 있으니까 번개탄은 피하기로 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네이버에다가 자해할 때 티 안 나는 곳이 어딘가요를 찾고 있더라고요, 제가. 그런데 얼마 전에는 발톱 한 개를 뽑는 걸로 자해를 했어요. 이거를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? 그게 자랑스러운 거냐? 아니, 이 녀석 완전 동거 아니냐? 이러실 수 있는데, 뭐, 편안하게 생각하세요. 저는 뭐, 그냥, 어, 단지, 그저, 뭔가 답답해요. 뭐 때문에 답답한지를 모르겠어. 대부분 자해하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. 진짜, 난 왜 답답한지도 모르겠고, 왜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러다가, 우연히 노래 한 곡을 듣게 됐어요. 오늘. 삶이 너무 힘들어서, 죽고 싶을 만큼 힘들 때 듣는 위로곡이라고 유튜브에 쳐서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 중에서 제일 좋았던 음악이 뭐냐면요. 두 가지였어요. 아니지. 한 가지. 눈물도 채하나 봐요 였는데요. 뭔가 공감이 돼요. 이것도. 그리고 다시 네이버 지식인으로 돌아가자면요. 그 뭐냐. 이제 그 이제 막 그 사람이 잘 안 다니는 곳이 있나요? 자살하기 좋은 곳이 있나요? 라는 네이버 지식글을 또 봤어요. 그런데 제가 진짜 유튜브 보다가 진짜 한심한 게 생각한 게요. 보아하니까 어떤 다리에서는 그 봉이 이렇게 손잡이가 있잖아요. 한강에. 그거를 돌아가게 만들어 놨더라고요. 왜 이게 한심하냐? 정부는 아마 자살을 막으려고 만들었겠지만 실제로 저거 점프만 좋은 사람이면 바로 앞으로 꼬꾸라져가지고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인생이 깨꼬닥 정도로 표현할게요. 그런데 이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. 어,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좀 아마 개소리 짓거리네 니도 하고 있는 짓을 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집에서 짐덩어리라 느껴지고 자신이 기생충 같다고 느껴지고 살아갈 의욕이 없고 그냥 인생을 끝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드신다면
여기에서 그냥 다 털어놓고 가세요. 댓글창 열려있는 곳에 뭔 말을 하든 신경을 안 쓸게요. 그냥 전 여러분이 사람마다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나무 한 개가 있다고 칩시다. 그런데 그 나무에 호랑이가 앞발톱으로 그 나무를 착 그었어요. 그럼 그 자국이 남겠죠? 근데 그게 과연 없어질까요? 이게 만약에 사람의 마음이라 생각하면, 사람의 마음이면은 상처가 곧 흉터가 되고 흉터가 문신이 돼요. 그러니까 자해를 하면 그 상처가 남게 되고 그 상처가 문신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박제된다고요. 예. 처음에는 이렇게 그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히려 그날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안 좋아요. 그날 기억이 떠오르면 좋을 것도 없는데. 그런데 제가 자해를 한 이유는 뭔가 답답한 게 이렇게 하니까 풀어졌어요. 그래서 자해를 몇 번을 했다가 저희 아버지가 진짜 싫어하시는 게 자해하는 거거든요. 아빠한테는 그냥 다쳤다고 거짓말로 둘러대요.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뭐랄까 이 집에 기생충 같은 느낌? 있어서는 안 될 존재 같은 거예요. 집에 왔는 소원을 이뤘는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엔 대한반을 다녀서 요즘 부모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자세하게 몰라요. 하지만 그건 알아요. 공부를 굉장히 강요하시고 너 그래야 좋은 대학 가, 좋은 회사 가, 아니면은 뭐 너무 큰 기대감을 안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진짜 인생이 너무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벅차실 거예요.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기대감은 전혀 없어요. 오히려 저는 엄마에게 실망을 줬어요. 제가 왜 살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데 여러분은 뭔지 모르지만 전 여러분이 여기에서 화풀이하고 가셔도 돼요. 아니면 다른 댓글창이 열려있는 곳에 저보고 야 이 미친년아 이러면서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왜냐면 이제 보통 선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선풀도 좋죠. 선풀이 좋긴 한데 악플은 자신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점을 말하는 거거든요. 저는 여러분이 말할 게 있으면 말을 하라고, 부모님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도 충분히 있고 그런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저희 집은 엄마 아빠 두 분 다 맞벌이시거든요.
솔직히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제가 실은 그 사람들이랑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. 자꾸 부딪히고 싸움 나고 이러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의자에서 앉아 있으면 학교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, 거의. 초등학생 땐 하루 종일 앉아서 그냥 마법천자문 책 있죠. 그거를 하루 종일 보면서 한자를 외운다든지 그런 정도로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대인기피증 같은 게 오더라고요. 근데 갑자기 왜 말을 하다가 이상한 말로 흘러가나 이러실 텐데 여러분은 이제 부모님이랑 가고 싶은 곳도 많죠. 중학생이면 한창 시험 준비도 해야 하니까.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맞벌이시거나 시간이 없다면 어른들께 이런 말을 좀 전하고 싶어요. 아이에게는 너무 공부를 강요하지 마세요. 그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이한테 너무 큰 기대감을 주지 마세요. 그것도 부담이 되니까. 아이가 자해했다고 너무 심하게 몰아치지 마세요. 아니 그럼 자해를 했으면 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쳐야지. 뭔 개소리야. 이러시는 분? 그것까지 말해드리겠습니다. 이유를. 저는 자해가 자랑스러운 건 아니지만 안 좋은 건 아닌 거 알아요. 안 좋은 거죠. 자해는. 하지만 그거는 아이가 말을 하기 힘들 정도로 힘들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. 대체 뭐가 힘든지 물어봐도 아마 몰라. 그냥 답답하다고 이럴 거예요, 거의. 그러면 왜 모르는데 네 마음을 이런다고 또 다그치지 마세요. 그냥 아이가 편하게 말할 수 있게 기다려주세요. 그리고 제가 진짜 부모님들 이해가 안 가는 게 그쪽들은 뭐 아이랑 시간 보내고 이런 분 많으실 거예요. 그런데 맞벌이신 분들은 뭐 그냥 혼자서 잘도 챙겨 먹을 나이고 뭐 공부해야 하니까 공부도 하고 지 스스로 알아서 하겠지. 냅둬도 되잖아. 이러실 텐데 저는 이제 여기 중학생으로 졸업해서 오고 난 이후로 아버지랑 어머니랑 많이 놀러 간 곳이 없는 것 같아요, 거의. 바다를 가고 싶어도 거의 한 1년에 몇 번 갈까 말까예요. 아니, 그러면 일하고 오면 피곤한데, 너희들이 이해를 좀 해줘라. 애들 이해해줬잖아요. 계속 이해해줬잖아요. 어른들이 공부하라 다그치는 거 그냥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좀 받아치고 자해한 거 혼날 때마다 자신 답답한 것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. 어른들이
호랑이인 거예요. 어른들이 호랑이고 애들은 나무예요. 호랑이가 자꾸 그 상처를 더 계속 핥힌다고요. 이해 안 되시죠? 이해 안 될 거예요, 거의. 뭐 이해를 하신다면 다행인데 이해를 안 하시는 분들은 뭐라는 거야? 누가 봐도 활발하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잘하는데 이러시는 분 아, 왜 외우셨냐면요. 과연 진짜 행복한 걸까요, 그 아이가? 가면을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? 가면 우울증이라고 있어요. 가면 우울증은 우울증이랑 좀 다르긴 하지만 전 비슷하다고 보거든요. 뭐 제가 정신과 의사는 아니니까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. 근데 이제 제가 왜 가면 우울증 얘기를 꺼냈냐면요. 가면 우울증은 가면을 쓴 것처럼 너무 포커페이스 유지를 잘해요.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웃고 있다. 근데 속은 안 웃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. 그리고 저는 이제 아빠한테 뭔가를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졌어요. 왜냐면 제가 살을 빼려고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왔어요. 근데 아빠가 너 유튜브 보고 운동 배우지 마. 그리고 자꾸 물어보는 거 화나. 스트레스 받아. 전 그 부분에서 놀랐어요. 왜냐면 그땐 자해한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아 했는데 이것도 스트레스를 받나? 왜냐면 제가 이해 능력이 꽤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뭐 아버지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. 뭐 하고 넘어갔어요. 그런데 제가 말실수를 할까봐 무서워요. 그러니까 저도 지금 아무 이유 없이 너무 답답해요. 너무 답답하고 아무리 시원한 거를 먹어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뭔가 좀 찝찝한 느낌? 샤워를 했는데도. 그래서 제가 거의 뭐라 하냐 이거를. 거의 전 사람들의 고통이라고 봐요. 전. 근데 과연 아이가 그 고통을 원해서 자해를 했을까요? 아니에요. 자신 마음 좀 봐달라고. 아, 그럼 말을 해! 이러신다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니까. 말하면 다그칠 걸 알니까.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사춘기가 되면. 사춘기가 되면은 머리로는 부모님 말씀이 뭔지 알아요. 이해해요. 그런데 속에서 뭔지 모를 반항심이 나온다고요. 뭐 안 그러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. 엄마랑 아빠, 부모님은 우주고 그 우주가 평온해야 아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다. 근데 전 그게 이미 깨져버렸어요.
제 친엄마라는 그 아줌마는 저를 버릴 때 로또 1등 당첨된 것 마냥 웃었어요. 그리고 저는 그 뒤로 여자들을 믿기가 힘들었어요. 상담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면 믿을만 했는데 주변에 여자들이 있으면 제가 여자인데도 되게 불편해했어요. 그래서 처음에 아빠 보고 아빠 일하는 거 따라가면 안 돼? 라고도 해봤어요. 엄마가 쉬는 날에는. 아니면 아예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. 뭐 화장실이랑 그런 거 좀 들리는 정도? 근데 지금도 저는 여자들을 믿기가 어려워요. 언제 또 뒤에서 뒤통수 때려칠지 모르니까. 우리나라는 거의 자살 공화국이에요. 민주주의가 아니에요. 왜냐고요? 우리나라 자살률 1위거든요. 왠 줄 알아요? 좀 위로해달라고 말을 걸면 부모님들은 너만 힘든 거 아니야. 예, 뭐 저만 힘든 거 아니죠. 부모님도 힘들죠. 그런데 그걸 말 못하고 다그침만 받는 아이는 얼마나 더 답답할까요?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. 벵갈 호랑이 2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개에 백호가 섞여 있는 느낌. 3마리 호랑이 중 1마리가 백호고 2마리가 벵갈 호랑이.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존중을 안 해준다고요. 아이가 힘들 때는 말할 때까지 그냥 기다리세요. 아이가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. 이러면은 그래 알겠다. 방에 들어갔다가 얘기할 생각 있으면 나와라.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. 저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알고 있어요. 근데 사춘기 때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이를 먹어도 행복하지 못해요. 이게 뭔 말이냐면요, 또. 이제, 예를 들어서 제가, 부모님께 제 힘든 걸 털어놨어요. 그러면은, 야, 너만 힘든 줄 알아?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. 그래서 그땐, 처음으로 자했을 땐 이런 느낌이었어요. 마음이 편안해진다. 마음이 뭔지 모르게 위안이 된다. 그러다가 엄마랑 아빠가 자해하지 말라고 엄청 화를 내셔서 제가 효자손으로 팔도 때려보고 그게 지금 있긴 하거든요.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. 오, 여기 시뻘건 거 보이죠? 시뻘건 거. 시뻘건 거예요. 아빠한테는 그냥 넘어졌다가 다쳤다고 둘러댔어요, 또. 근데 저는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그렇게 강요를 안 하셔요.
그럼 넌 편안한 거지 뭐가 힘든 거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보육원에 있었을 때는 억지로 웃는 척을 했어요. 그냥 선생님들이 정연아 와봐 정연아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러면은 그냥 네 네 네 그리고 엄니 아들이 부르면은 네 알겠습니다 심부름 시키면 네 그리고 동생들이 저한테 욕을 써도 심하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. 반말을 썼는데도 말이죠. 그런데 이제 제가 보육원에 있었을 때는 꿈을 꾸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. 거기에선 선생님들이 뭐 같이 자주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럴 때마다 제가 쓴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제가 기독교였어요. 그래서 밑에 성경책을 둔다거나 십자가를 안에 넣어뒀어요. 그러고는 잤어요. 그러고는 나한테는 이 십자가가 있다. 괜찮다. 버틸 수 있다. 이런 생각으로 잠을 잤어요. 그러다가 새벽에 눈을 떠요. 그럼 6시 반이 될 때까지 눈이 말똥말똥하게 떠 있어요. 그런데 제가 자해를 왜 부끄럽지 않냐. 왜 자랑이 아니라 뭐였지. 왜 자해하는 게 부끄럽지 않는 거냐. 앞에서 다 말씀해 드렸잖아요. 자신 보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난도질 되어 있으니까 제발 도와달라고. 나도 왜 내가 답답한지 모르겠다고. 좀 도와달라고. 그러다가 이성큰 필름이 있잖아요. 자해를 하게 돼요. 오늘도 한번 위기가 왔었어요. 제가 손에 면도기를 들고 있더라고요. 자랑은 아니에요. 하마터면 오늘 또 자해를 할 뻔했어요. 면도기에 몇 번 스친 거 빼면은 괜찮아요. 아, 여러분의 암울한 기분을 풀어주기 위한 엄청난 버그를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, 그 구글 게임 할 때 그 연결 안 되면 나오는 공룡 달리기 게임 있잖아요. 이거 실제로
못 깨도록 해놨어. 전 지금 버그 걸려서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. 공룡은 사라지고 계속 날리고 있어. 어쨌든 재밌죠?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백호 채널의 백호였습니다.